아, 오빠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신음,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옆에는 제 아내가 누워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껴안고 있습니다. 같은 방 4명의 중년 남녀 2개의 침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들 여보, 우리도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62살 결혼 35년 차 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 올해 60입니다. 2년 전 대기업 영업 부장직에서 퇴직했고 아내 지영이와는 35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벌써 결혼해서 나갔고요. 퇴직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어 응 산책 갈래 나중에 이게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각자 핸드폰만 보다가 잠들고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이대로 늙어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동호회 같은 거 해볼까? 요즘 시니어 여행 모임 많다던데 솔직히 별 관심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귀찮고 하지만 아내가 워낙 하고 싶어 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게 6개월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준노영 부부를 만났습니다. 시니어 힐링 여행 모임 경기도 어느 카페에서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중년 부부들이 모였는데 다들 어색해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노입니다. 올해 64시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와이프 수진입니다. 준노 형이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었습니다.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진이에요. 반갑습니다. 수진 씨는 준노 형과 달리 밝고 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나이보다 젊어 보였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62이고 제 아내 지영입니다. 목소리가 작았나 봅니다. 뒤에서 뭐라고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첫 여행은 제주도 3박 4일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 배정을 하는데 우연히 준노영 부부 바로 뒤에 앉게 됐습니다. 강민수 씨 부부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앉았네요. 준노영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준노영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영은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대기업 영업부에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오,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영업 쪽이었어요. 제약회사에서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얼굴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준노영은 워낙 사교적이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우리 아내 지영이랑 금방 친해졌습니다. 언니죠. 원래 여행 진짜 좋아해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 그동안 못 다녔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도 그래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준노영 부부와 다녔습니다. 함께 밥 먹고 관광지 다니고 저녁엔 같이 술도 마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민수영, 우리 다음에 따로 만나서 밥 먹어요. 부부끼리 편하게 그러죠.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동호회에서 만날 때보다 더 편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솔직히 퇴직하고 나니까 어때요? 저는 처음엔 좋았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너무 무료라고요. 아, 저도요. 매일 뭐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해봤어요. 등산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근데 다 금방 지루해지더라고요. 준노영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솔직히 예전 같지 않잖아요. 갑자기 나온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형님,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수진이랑 요즘 거의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수진 씨가 준노영 팔을 툭 쳤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뭐 어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 제 아내, 지영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저 다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영화도 보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동호회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부산 강릉 석초. 어느새 우리는 가장 친한 부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양의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동호회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명만의 여행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2박 3일 여행.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근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를 몇 병 비우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좋다. 이렇게 편하게 놀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준노 형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형님 부부 만나고 나서 삶이 훨씬 재밌어졌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민수 형, 네 형, 우리 진짜 친한 거 맞죠? 당연하죠. 그럼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준노 형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형님, 요즘 아내분이랑 어때요? 그쪽 관계 말이에요. 또 그 얘기였습니다. 글쎄요. 많이 뜸해졌죠. 얼마나요? 한반년 아니 더 됐나. 사실 정확히 기억도 안 났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수진이랑 저도 거의 안 하게 됐어요. 수진 씨가 기어들었습니다. 오빠가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정한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제 아내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형수님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수진 씨가 우리 아내를 봤습니다. 저는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노 형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형, 저 요즘 이런 생각해요. 우리 나이가 60인데 아직 20년은 더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대로 끝내는 게 맞나 싶어요. 그쪽 관계를. 형도 그렇지 않아요. 가끔 생각 안 나요. 젊었을 때 그 느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끔 생각났으니까요.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내한테 먼저 말 꺼내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준노 형이 한 더 맥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좀 특별한 거 해볼까요? 특별한 거요. 형,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명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 배우자랑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때요?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각자 자기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에서 같은 시간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저도 처음엔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계속 생각해봤어요. 왜 안 되지? 우리 서로 바꾸는 것 아니고 각자 배우자하고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형, 솔직히 자극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그냥 이대로 늙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씨가 우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어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우리 왜 안 돼요?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남편이랑 하는 건데 단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언니도 궁금하지 않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떨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노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 오늘 당장 대답 안 해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형님 부부가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해요. 그만큼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놀랐어. 미친 소리 아니야. 응, 미친 소리지. 침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솔직히 황당하긴 한데. 근데 준노 형, 말도 일리는 있어. 무슨 우리? 정말 언제부터 안 했어? 반년, 1년.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생각나더라고. 예전 그 느낌. 나도.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짜 나도 가끔 생각해.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처음 듣는 아내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당신한테 먼저 말 못하겠더라.
거부당할까봐. 나도 그랬어. 나도 말 못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 뭐가? 준노 형이 말한 것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떨지 당신이. 궁금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해.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궁금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섭기도 한데 궁금해. 우리 진짜 다시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우리 해볼까? 진짜 응. 한번 해보자. 준노 형 말대로. 우리 나이에 새로운 자극도 필요하고. 근데 응, 창피하지 않을까? 옆에 사람 있는데 어두우면 안 보일 거야. 소리는 그건 최대한 조용히 하면 되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미쳤나 봐. 미쳤지. 근데 해보고 싶어. 나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체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준노형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노형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형 고마워요. 진심으로. 근데 규칙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당연히.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절대로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 둘째, 이 일은 우리의 명만의 비밀이다. 셋째, 누구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규칙을 정하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언제 할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때요? 준노영이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펜션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 하자고 하면 하루 종일 긴장될 것 같아서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바다를 보러 갔다가 카페에 갔다가 근처 시장도 구경했는데 머릿속은 온통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자꾸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10시에 만날까요? 준노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2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주름진 얼굴, 처진 배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문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샤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여보, 진짜 할 거야. 당신이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는 당신이 하고 싶으면 괜찮아. 나도 당신이 원하면 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준비되셨어요. 준노영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노영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준비해둔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네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긴장되시죠? 네, 아니요, 저희도요. 수진이 손 좀 봐요. 땀으로 범벅이에요. 수진 씨가 웃으며 손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땀이 나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그러시죠? 네, 저도요.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준노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노영이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하나, 반대편 벽에 하나. 거리는 약 3 정도. 창문으로는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불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끌게요. 준노 형이 조명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방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덕분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실루엣 세 정도는 보이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쪽 침대에 쓸게요. 준노 형이 왼쪽 침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4명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응준노 형이 낮은 데다. 그리고 옷이 스치는 소리제. 옆에서 아내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나도 떨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세를 바꾼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소리 수진 씨였습니다. 오빠 긴장돼 많이 나도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부부의 사적인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묘한 자극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긴장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영아 우리 천천히 하자. 아내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아니 떨려 저도 떨렸습니다. 건너편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스하는 소리였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 있었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빠진 숨입술이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입술이었습니다. 얼마인가 반년 아니 그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아내도 반응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소리가 커졌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소리, 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수진 씨의 작은 신음응, 그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내가 제 키스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들은 것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내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아내의 허리에 손을 뒀습니다. 잠옷 위로 느껴지는 아내의 체온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옆에 들리는데 괜찮아. 저 사람들도 우리 소리 들을 거야. 그래도 우리끼리만 집중하자. 아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위에서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눈동자 예쁘다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진심이야 다시 키스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침대가 더 크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수진 씨의 억눌린 신음아. 오빠 준노 형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 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우리도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서툴렀습니다. 아내가 도와줬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아내 잠옷도 벗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내의 몸 62세 주름고 처진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름다웠습니다. 지영아 은사랑을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살과 살의 접촉 따뜻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떨려 나도 건너편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수진 씨의 신음도 커졌습니다. 아, 좋아. 준노영의 거친 숨소리 수진아 그들의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됐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내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제 변화를 여보,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 오랜만이라 괜찮아. 나도 그래. 아내의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신음했습니다. 제 신음 소리가 건너편에 들렸을 것입니다. 건너편에서 준노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말을 거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저희도 좋습니다. 이상한 대화였습니다. 같은 방에서 각자 아내와 사랑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다니 하지만 이게 또 묘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 아내에게 다시 집중했습니다. 손이 아내의 몸을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랜만에 많이 새로웠습니다. 여보 좋아. 아내가 석삭했습니다. 건너편 소리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아, 오빠 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여보, 저 소리, 응, 들려, 이상해. 근데 나쁘지 않아. 아내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됐습니다. 아내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영아, 응,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오랜만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그 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내가 제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보조와 건너편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수진 씨의 계속되는 신음, 준노영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우리의 소리도 섞였습니다. 방 안은 사람의 호흡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경험을, 이상한 일체감이었습니다. 여보, 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간절한 목소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내가 더 크게 신음했습니다. 아, 여보, 건너편에서 수진 씨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 오빠. 거기.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더 격렬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긁었습니다. 여보나. 아내가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아, 나도 같이 건너편에서 침대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긴 신음, 오빠. 준노영의 낮은 신음, 수진아 나간다. 그 소리들이 우리를 자극했습니다. 여보, 나갈 것 같아. 나도 같이 가자.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크게 신음하며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여보, 저도 함께 갔습니다. 긴 신음과 함께 건너편에서도 거의 동시에 소리가 터졌습니다. 네 사람이 거의 같은 순간에 절정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땀 냄새, 숨소리, 여운. 잠시 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었습니다. 아내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준노영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대박. 수진 씨도 웃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에 이렇게 격렬하게 한 것 같아.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났습니다. 아내도 피식 웃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셨어요? 준노 형이 물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형수님도요? 네, 저도. 아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진짜 미쳤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준노영이 동의했습니다. 잠시 후 준노영이 일어났습니다. 불 좀 켤까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켜세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은은한 조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4명 모두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간 민망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방금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물 좀 가져올게요. 수진 씨가 일어나 샤워 가운을 걸쳤습니다. 아내도 급하게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저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수진 씨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땠어요? 준노 형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소리 들리니까 이상하게 더 자극이 됐죠. 네, 그랬어요. 형수님은요? 수진 씨가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민망하고 이상했는데 나중엔 그게 오히려 흥분되더라고요. 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랑 저도 요즘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완전 달랐어요. 옆에서 형님 부부 소리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그랬어. 준노 형이 거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더라. 같이 있다는 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되는 거야. 맞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편했어요. 그렇죠. 준노 형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서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각자 배우자와 하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 특별한 경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해도 될까요? 모두 아내를 봤습니다. 형수님도 또 하고 싶으세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아내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요. 수진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또 하고 싶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어때요? 좋죠. 준노 형이 바로 동의했습니다. 형님은요? 저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그 감과 그 떨림, 그 흥분, 그리고 아내와 다시 가까워진 느낌, 그럼 규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하죠. 준노 형이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 둘째, 이 일은 우리의 명만의 비밀. 셋째, 누구든 불편하면 언제든 중단 가능.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준노 형이 말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부담 갖지 말자. 좋아요. 우리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어때요?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일상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너무 뜸하면 또 어색해질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내가 동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날까요? 네, 우리는 다시 물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형수님 소리 들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참으시는 것 같더니 나중엔 완전 솔직하게 소리 내시더라고요. 아, 창피해. 아내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좋았어요. 진짜 느끼시는 게 느껴져서 저도 더 흥분됐어요. 수진 씨도 소리 많이 내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들렸죠?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네, 많이요. 부끄럽긴 한데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게 새로웠는지 부부리는 못했던 솔직한 대화들을 내 명이 함께 나눴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준노 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이런 제안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아내와 다시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도요. 준노, 형도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지내요.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손을 자주 잡게 됐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산책하다가 옛날 우리 자주 가던 카페 갔어. 아, 거기 나도 가고 싶네. 그럼 내일 같이 갈까? 좋지.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서로 안고 잤습니다. 가끔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둘만 있을 때도요. 여보, 그날 생각나. 아내가 어느 날 밤 석삭했습니다. 응, 자주 생각나. 나도 다음 주잖아. 만나는 날. 응, 기대돼. 응, 많이. 아내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노 형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다음 주 토요일 괜찮으시죠? 이번엔 제가 강원도 펜션 예약했어요. 네, 좋습니다. 수진이가 벌써부터 설레한다고 하네요. 아, 저희도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옷을 고르며 고민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 아니면 이게 나아. 다 예뻐. 진심으로 봐줘. 아내가 진지했습니다. 예전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여보, 떨려. 나도. 근데 지난번보다는 덜 떨리는 것 같아. 그러게 이제 좀 익숙해진가 봐.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중노형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수진 씨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어요. 수준 씨는 저도요. 오빠랑 요즘 완전 신혼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변화들. 솔직히 형님, 저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중노 형이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수진이한테 스킨십 자주 하게 되고, 대화도 많아지고, 저희도요. 확실히 부부관계가 좋아진 게 느껴져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의 효과인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럼 올라갈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킹사이즈 침대 2개가 있었습니다. 불은 어떻게 할까요? 준노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처럼 어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수진 씨도 동의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이번에도 달빛만 들어오는 어둠이었습니다. 각자 침대로 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긴장은 됐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형님 편하게 하세요. 준노 형이 말했습니다. 내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옷 벗는 소리, 키스 소리, 수진 씨의 작은 웃음. 저도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여보. 응, 오늘은 좀 더 솔직하게 하자. 응, 좋아. 키스했습니다. 깊고 길게 아내도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기대감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나도 옷을 벗겼습니다. 지난번보다 빠르게 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손길로 건너편에서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오빠 좋아. 그 소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그 안도감이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영아 응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소리했습니다. 여보 지난번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좋아 좋아 저도 소리를 냈습니다. 건너편에서도 비슷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수진아 너무 좋아 나도. 오빠 더 내 사람의 소리가 섞였습니다.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응속도를 높였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긁었습니다. 여보, 나도 거의 건너편에서 수진 씨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갈 것 같아. 나도 수진아 그들의 소리를 들으니 저희도 급해졌습니다. 여보 같이 같이 가자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크게 신음하며 절정에 올랐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건너편에서도 거의 동시에 긴 신음이 터졌습니다. 또다시 내 사람이 비슷한 순간에 절정을 맞았습니다. 이상한 일체감이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았다. 준노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덜 어색하고 더 편했어요. 수진 씨가 동의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네 명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샤워하고 맥주 한잔 할까요? 좋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솔직히 오늘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자유로웠고, 저도요 이제 소리도 편하게 내게 되고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는데 이젠 그냥 솔직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끼리인데 뭘 숨겨요.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였습니다. 동호회 여행이 아니라 우리 넷만의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형님 준노, 형이 포옹하며 반겼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한 달이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수진 씨와 아내도 반갑게 안았습니다. 언니 머리 바꿨어요. 응, 어때? 완전 예뻐요. 렌터카를 빌려서 제주도를 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관광지를 다니고 저녁에 맛있는 걸 먹고 완전히 편한 친구들처럼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특별한 시간이 온다는 걸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준노 형이 미리 예약해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거실이 있고 큰 침실에 킹 사이즈 침대 2개 이제는 익숙한 구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시작할까요? 준노 형이 물었습니다. 내 대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불,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조금 밝게 해볼까요?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밝게요. 네. 너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형님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조명을 희미하게 켰습니다. 완전한 어둠보다는 밝았습니다. 서로의 실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각자 침대로 갔습니다. 이제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준노영이 수진 씨를 안는 게 보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이었습니다.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응 보이는데 괜찮아. 응, 오히려 좋은 것 같아 키스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옷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들의 움직임. 중노영이 수진 씨 위에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내 옷을 벗겼습니다. 아내도 제 옷을 벗겼습니다. 건너편에서 수진 씨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오빠 좋아. 그들의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준노영의 움직임 수진 씨가 그를 끌어안는 모습 직접 보이진 않았지만 실루엣으로 다 느껴졌습니다. 여보 보여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나도 이상하게 더 흥분돼. 나도 그래 건너편을 의식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여보 좋아 아내가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전혀 참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무 좋아. 건너편에서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빠 더 빨리 수진아 너무 좋아. 사람의 호흡이 맞물렸습니다.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도 비슷한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보나 곧 나도 같이. 응 건너편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참을 수 없어 나도 오빠 같이. 그리고 거의 동시에는 사람 모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긴 신음들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넉넉 네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준노영이 특별히 좋은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요? 샴페인이랑 딸기. 그리고 준노형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향초였습니다. 분위기 좀 내보려고요. 오빠 완전 로맨틱한데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노형이 향초를 켰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샴페인을 땄습니다. 우리 네 번째 만남. 축하잔을 부딪혔습니다. 벌써 네 번째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다. 형님 솔직히 후회 안 하시죠? 준노형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죠. 저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 완전 달라졌어요. 우리도요. 수진 씨가 동의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준노형이 조명을 조금 더 밝게 켰습니다. 오늘은 좀 더 밝게 해봐요. 어차피 우리끼리잖아요. 좋아요 밝은 조명 아래 서로가 더 잘 보였습니다.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각자 침대로 갔습니다. 건너편에서 중노형과 수진 씨가 키스하는 게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아내도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거 보여 응 다 보여. 어때 솔직히 좋아 자극돼 나도 우리도 키스했습니다. 건너편을 의식하면서 그들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와 제 눈이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상한 교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옷을 벗었습니다. 건너편에서도 옷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몸이 다 보였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여보 시작할까? 아내 위에 올라갔습니다. 건너편에서도 준노영이 수진 씨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도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좋아. 아내가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아 너무 좋아. 준노형도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섞였습니다. 서로를 자극했습니다. 여보 더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건너편도 빨라졌습니다. 네 사람이 비슷한 템포로 움직였습니다. 형님 좋으시죠?
준노 형이 움직이면서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상한 대화였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진이도 너무 좋다고 하네요. 지영이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절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건너편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곧 그리고 네 사람 모두 거의 동시에 절정이 올랐습니다. 긴 신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망안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완전히 편했어요.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우리 준노 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는 가족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총 12번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빠짐없이 이제 이 만남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신혼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 좋지 손잡고 가자. 응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밤에도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도 자주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보, 우리 요즘 진짜 젊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래 다 준노영 부부 덕분이야. 맞아. 준노영 부부와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만남이 있는 날이 아니어도 함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요. 좋죠, 제가 고기 사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럼 저는 술 사갈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12번째 만남날이 왔습니다. 1년 기념이었습니다. 준노 형이 특별히 좋은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1주년이니까 특별하게 보내야죠. 고마워요. 준노 형 리조트는 산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녁에 특별한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우리 1년 축하해요. 샴페인을 따라 건배했습니다.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12번째네요. 형님, 후회 안 하시죠? 준노 형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예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요. 수진 씨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언니 요즘 완전 예뻐졌어요. 수진 씨도요. 둘이 웃었습니다. 형님도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하 고마워요. 준노 형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두 젊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하는 거죠. 당연하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요.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월을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2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불은 어떻게 할까요? 밝게 켜요. 1주년인데 좋아요. 조명을 밝게 켰습니다. 서로가 다 보였습니다.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각자 침대로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응 1년 동안 고마웠어. 나도 고마워. 용기해줘서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응 키스했습니다. 건너편에서도 준노 형과 수진 씨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훨씬 자유롭게, 훨씬 솔직하게 옷을 벗었습니다. 건너편도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안무를 맞춘 것처럼 지영아 응 사랑해. 나도 하나가 됐습니다. 번뇌편에서도 하나가 됐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리듬으로네.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같은 템포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하지만 함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 동시에 절정에 올랐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긴 신음들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2년째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24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매일 손을 잡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주 사랑을 나눕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어머니도 그렇고 뭔가 신혼부부 같으세요.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아들은 모릅니다. 우리만의 비밀을 준노영 부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며칠 전 무아의 문의 비밀을 준노영 부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뭐가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만났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진짜 대단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도 특별했습니다. 매번 새롭고 매번 특별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항상 다릅니다. 그게 이 관계의 매력입니다. 다시 처음 그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형 불 끌까요? 준노형의 목소리 그때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긴장되고 설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후회하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62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나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다시 사랑에 빠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정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각자의 배우자와만 사랑을 나눴다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준노 형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다음 주 토요일 괜찮으시죠? 이번엔 부산으로 가려고요. 네, 좋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또 만나 벌써 기대돼.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행복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처럼 권태로운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보세요. 꼭 저희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이든 70이든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62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댓글이든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성숙한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